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준비해 보셨겠지만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실력 발휘가 되는지 아닌지 또는 개념을 잊어버렸는지 이렇게 6월에 있었던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생명과학을 수능적으로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고3에 가서야 1등급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요즘에는 생명과학에 욕심을 가지고 1등급을 먼저 쟁취해 보겠다. 이렇게 욕심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9월에 있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작년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시험을 정답률을 쭉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9번 문제부터 정답률이 52%가 되고요. 11번 그리고 12번, 14, 16, 17, 18, 19, 20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인데요. 생각보다 정답률이 50% 이하였던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게 보이나요? 그래서 이 문제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6월에 있었던 모의고사와는 좀 다르게 9월에 들어가면서 유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외 나머지 부분들도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9월에 있는 시험부터 좀 의미 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내부를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보시면 9번의 문제와 그리고 16번 그리고 20번의 문제가 유전 문제인 건데 이렇게 6월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9월 모의고사에는 유전 문제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DNA 표를 분석하는 문제, DNA 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숫자가 1이 들어가는지 2가 들어가는지 5가 들어가는지 5, X 이런 형태로 자 DNA 표에 대한 자료 분석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의 정답률이 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될까요? 정답률이 16번 문제인 경우에는 37%입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어떤 문제는 학생들이 깜빡해서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9번이랑 16번이랑 20번의 문제는 문제 난이도도 선생님이 알아봤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 접하기에는 거의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에 근접한 형태 요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점차 난이도를 좀 어느 정도 있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통해 대상으로 고2 수능을 위한 유전특강이라고 하는 강좌를 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한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한 강좌가 되게 많거든요.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전범위 편이라고 해서 정말 유전에 대해서 겁이 났고 그 다음에 또 힘들었던 친구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도 있는데 그거 말고 사실 지금 약간 욕심 있게 선생님 저는 지금 벌써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제가 조금 더 수능을 좀 앞당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난이도 있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능용의 유전특강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촬영을 했고 현장 강의 학생들을 너무 잘 만난 바람에 물론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고맙게 끙끙거리긴 하지만 잘 따라와 줬거든요. 대부분이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생명과학에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까? 라고 하는 걸 궁금해서 들어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DNA표나 유전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느 정도 해두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에 해당되는 전범위 편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의미 있게 최근에 있는 기출문제를 좀 다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은 이 셋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위해서 고2 수능을 위한 유전특강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초반의 강의가 다 DNA표나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전에 대한 준비는 방금 고2 수능을 위한 유전 특강. 그 아래 있는 DNA표 또는 OX표. 여기 부분. 자,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전만 틀리면 여러분, 유전만 뭐 어려워서 틀렸다라고 하면 9번, 16번, 20번이면 되는데 사실 유전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정답률 50%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봤더니 병원책. 여러분 병원책 애들이 뭐 틀렸는지를 한번 봤다? 그랬더니 이런 거야. 자, 너희들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고혈압은 오케이, 고혈압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감염성 질병일까요? 비감염성 질병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기준은 병원체 유무고요. 고혈압은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죠. 선생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고혈압 할아버지랑 같이 애치 하는 바람에 그 기침이 튀었어. 나 어떻게 고혈압이면 어떡하지? 이상하잖아. 그렇게 사실 알고 보면 개념이랑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처럼 이런 부분들 이제 깜빡한 거죠. 그 밑에 있는 신경계를 뭘 틀렸나 봤더니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뇌줄기,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있던 뇌줄기는 어디가 있고 간뇌, 중간뇌 이런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념형 문제들. 또 방어작용은 또 뭘 틀렸나 봤더니 특이적 방어작용, 그 다음에 또 비특이적 방어작용, 보조 T림프구, B림프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선생님, 안 들려요. 지금 선생님 방금 말하셨는데 귀에 안 들려요. 제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1학기 때 했던 거라 귀에 안 들려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에 이렇게 개념형 문제들은요,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하고 약간 희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한 적어도 나는 선생님 다른 것도 준비해야 돼서 9월 시험까지 막 다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한 3, 4일 전에, 그러면 3일이나 4일 전에 개념과 관련되어 있던 그 부분을 딱 몰아서 이렇게 확 하고 개념에 해당되는 걸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준비했었던 책을 가지고 한번 잠깐이라도 개념에 요약 정리되어 있던 걸 한번 읽어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흐릿해진 걸 좀 또렷하게 만들어 놓고 시험 치러 가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7번의 문제 신경계는 뭐 틀렸나 봤더니 노르에피네프린이냐, 아세틸콜린이냐, 요런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부분들의 개념형 문제는 시험 치기 직전에 한 3, 4일 전에 개념을 한번 제대로 체크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노래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흥분의 전도. 정답률 보여요? 정답률 보여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자, 애들이 실수로 틀렸느냐?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문제를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쉽고, 문제를 보여주면 좋긴 한데, 요즘에는 못 보여준대. 그림을 띄우면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흥분의 전도 문제가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맞나 싶을 만큼 요즘 수능에서 묻고 있는 그런 형태처럼 되더라고요. 난이도가 진짜 높았습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 문제를 보면서 와, 이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고등학교 2학년의 9월 정도 되는 시험에서는 자, 우리는 수능에 이런 준비는 좀 하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걸 막상 여러분 1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스포일러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준비 많이 해야 돼. 흥분의 전도 요즘에 좀 어렵다. 아니면은 염색체 유전, 여기 DNA표, 염색체와 유전자, 여러분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날이 갈수록 좀 어렵다. 진짜 요즘에 어려워요. 수능에서는 DNA표나 이런 염색체 부분에 관련된 거, 나중에 가계도라든지 그런 부분 말고도 시작부터 진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던가. 수능에 가면 이거 다 기억했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거 되게 깜빡하기 쉬우니까 시험 치기 직전에는 꼭 개념을 보고 들어와야 된다. 해서 저는 이 9월 평가원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멀리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여름 정도, 이 여름 정도에 여러분들이 유전을 어느 정도 각양각색으로 공부를 하셨겠죠. 선생님에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고2를 위한
고의 수능을 위한 유전 특강도 있고 이렇게 여름에 유전을 좀 공부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공부를 좀 하다가 시험에 직전에 다가오면 시험 직전 범위, 자, 시험 직전 범위는 DNA 표까지입니다. 그럼 DNA 표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열심히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은 시험 치기 한 2, 3일 전 이때 화다닥 해두게 되는 거고, 전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1학기 때 전도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와 그때 접었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라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난이도 있었던 한두 문제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도에 대한 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모두가 이해하는 전도 특강 얘기는 했었는데, 여러분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왔던 방식을 눈으로 한번 익혀보거나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복습하는 그런 정도 하고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9월 평가원에서 의미 있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로 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전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 열심히 해왔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DNA표, OX표는 반드시 기출로 복습을 할 것. 자,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시험 치기 직전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공부해도 까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험 치기 한 2, 3일 전에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개념, 너무 어렵게는 아니더라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복습하고 가겠다. 세 번째는 흥분의 전도. 선생님 제가 흥분의 전도를 좀 잘했습니다. 아니면 흥분의 전도가 좀 풀이하는 방법이 녹여져 있습니다.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만 떼와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9월에 있었던 문제 수준 정도를 한번 한 두세 문제 정도 문제 풀면서 연습하고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왜냐면 흥분의 전도 문제는 대략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전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9월에 있는 모의고사도 잘 마무리를 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 때 이 시험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이었습니다.